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퍼즐 게임에서 제가 이제 상단바에 이제 FPS 값하고 이제 델타 세컨드 값 그리고 몇 초가 지났는지를 표시하려고 하는 그 코드를 작성하던 와중에 그 소수점 이제 델타 세컨드 값이 플롯 소수점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set 윈도우 텍스트 W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상단바에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하면은 문자열 배열을 넘겨줘야 돼요. 즉 버퍼를 넘겨줘야 됩니다. 버퍼를 읽어가지고 얘가 표시를 하는데 그 버퍼를 만드는 함수, 즉 원래는 이거 지금 my ws print f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원래는 이제 ws pr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그 함수는 이제 소수점을 이제 표현하는 형식 지정자가 없는 거예요. 형식 지정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찾다 제가 뭐 어떤 함수를 찾긴 했는데 뭐 경고 뜨고 막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열에다가 내가 지정한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그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sw printf, 그러니까 ws printf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고, 그걸 만들면서 이제 알게 된 지식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었거든요. 인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는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었고, 저 위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이 있어요. 전역 함수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로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타겟 있고요. 그리고 const unsigned int length 있고요. 그다음 const w자 source, 이게 그거잖아요. 문자열이거든요. 밑에서 보면은 이 문자열이에요. 이 문자열이 반환되는 게 const w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st w 캐릭터 포인터로 이렇게 받아주고요. 뒤에 가변 인자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소스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변 인자를 가리킬 포인터를 선언을 합니다. 이 포인터를 VA 리스트 타입으로 타입 데프돼인데요. 이게 캐릭터 포인터예요.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 포인터거든요. 예, 그래서 8바이트짜리 캐릭터 포인터고요. 가서 문자로 읽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제 VA 스타트를 잡아줘요. 이게 뭐냐면은 ARGS 포인터를 세팅해주고요. 그럼 이 포인터가 가리킬 주소를 세팅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소스 넣어준 건 뭐냐? 마지막 고정 인자. 가변 인자 전에 고정 인자를 넣어줌으로써 고정 인자 다음에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뿐이지 함수를 호출하는 콜러 쪽에서는 함수의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을 미리 할당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 놓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고정 인자 뒤에다가 넣어 놓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게, 그 주소를, 첫 시작 주소를, 가변인자들의 첫 시작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va start라는 함수로 캐릭터 포인터를 넣어준 다음에 소스를 지정을 해서 이 주소 다음부터 너가 가르켜라. 이 주소 다음부터 얘의 크기, 지금 이제 8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얘의 8바이트 뒤에가 시작 주소가 되겠죠. 그 주소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링하고 W 스트링을 썼는데요. 제가 넘어오는 게 W 캐릭터다 보니까 그 이게 이제 변환하는 건데, 그 값을 가변인자를 읽어와서 변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W 스트링으로 처음에 일단 투 스트링은 안 되고요. 투 스트링은 일반 스트링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 스트링을 통해서 이 값들, 지금 정수하고 실수잖아요. 정수하고 실수 값을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템프 str, 즉 일단 스트링 타입의 캐릭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반 스트링 타입의 저장을 하고요. 대입을 하고요. 그걸 이제 어펜드를 통해서 이 wstr, 실제 내가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버퍼인 wstr에 어펜드 붙여넣게 됩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assign이란 대입이라는 함수도 이 w 캐릭터를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펜드라는 걸로 이제 begin end 잡아줘서 이 여기 저장된 모든 문자열의 시작과 끝까지 이제 여기다 덧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수와 실수를 문자열로 바꿔서 여기 w 스트링 버퍼에다가 잘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버스로 먼저 들어온 크기만큼 잡아주고요.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매번 그러면 결국엔 스트링도 벡터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동적 할당을 받고 있어요. 동적 할당을 받고 벡터와는 다르게 7바이트 정도 초기 크기 값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7바이트 정도 크기 값을 가지고 있는데 7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128바이트로 늘려주면서 최대 현재 타겟의 그 배열의 크기만큼 늘려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문자열이 저장되다 보면은 어차피 문자열이 무조건 7바이트 이상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늘어날 때마다 동적 할당 받고 복사 받은 다음에 해제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넘어가면은 자연적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리저브로 미리 사용할 만큼의 공간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크기만큼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이는 벡터 사용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벡터도 내가 만약에 정말 크기를 알 수 없고, 정말 크기를 알 수 없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냐 무조건 가변적으로밖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걸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짐작이 가는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크기만큼 일단 늘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공간을 미리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낭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보다 공간 조금 더 차지하는 비용보다 어차피 차지할 공간이라고 하면은 미리 늘려가지고 할당받고 복사하고 해제하는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어, 할당 복사 해제의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어차피 늘어날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정말 불규칙한 공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겠지만 최소한으로 늘려놓고 사용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무조건 이 벡터는 데이터를 이만큼 저장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늘려놓고 쓰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스트 포인터로 이거 주소 변경 안 되니까 지금 얘 컨스트 포인터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주소가 변경이 되긴 하는데 포인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포인터 잡아줬고요. 그래서 얘 돌면서 이제 0이 아닐 때까지, 즉 널 캐릭터 만날 때까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거죠. 데이터 영역에. 그래서 읽어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로직이긴 하거든요. 자, 퍼센트 만나요. 퍼센트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올 D나 F를 통해서 이게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만나면은 들어옵니다. 여기서 먼저 연산을 하죠. 먼저 연산을 하면 퍼센트 다음 문자를 가리키게 되겠죠. 다음 문자를 가리켰을 때 D다 라고 하면 그게 정수기 때문에 투스트링을 하는데 여기서 사이즈 T로 읽어줍니다. 사이즈 T가 64바이트에서는 8바이트 롱롱이거든요. 8바이트 롱롱인데 왜 롱롱으로 읽냐라고 하면은 함수의 가변인자가 저장될 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가변인자 목록 중에서 가장 큰 타입에 따라서 공간을 할당하고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인트를 넘겼거든요. 인트를 넘겼는데 메모리 공간을 보니까 8바이트 공간을 할당해서 잡고 있어요. 이거 메모리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삽질을 좀 했는데 정수는 상관없는데 플롯에서 삽질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제.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어셈블리. 어제 플롯에서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셈블리를 보면 이제 여기인데 들어가는 게 분명히 저희 문자열이고 밑에서 보면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왜냐? 항상 뒤에서부터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먼저 올려놔요. 해서 여기 윈도우 텍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윈도우 텍스트가 RBP에서 플러스 10 RCX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80, 128이잖아요. 즉 제가 지금 넘기는 값이 128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28 넘기잖아요. 뭐야? 랭스 128 넘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128. 그래서 이게 윈도우 주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윈도우 텍스트 즉 버퍼. 우리가 지금 출력할 문자열을 저장할 버퍼가 첫 번째 주소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RCX에 저장되고 두 번째 128, 세 번째 R8이라는 곳에 문자열 저장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데이터 영역에 있는 문자열이에요. 주소 저장되죠. 그래서 컨스트 캐릭터, W 캐릭터 포인터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RAX, 디스의 주소가
8바이트 주소가 RAX에 담기거든요. 이 디스 주소 그리고 거기서부터 RAX부터 1CH면 28바이트 28바이트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볼까요? 이거 보면은 되거든요. 자, 얘가 구주차 8바이트 구주차라 그랬죠. 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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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힙니다. 그리고 앞에 패딩 따라서 플롯 붙고 그 뒤에 바로 FPS가 붙어요. 패딩 없이. 실제로 메모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메모리 얼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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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4바이트 합쳐서 8바이트 그러면 84 32죠. 그리고 얘 뒤에 4바이트 붙는데 이 뒤에 패딩 들어가요. 뒤에 패딩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냐? 자, 일단은 큰 이제 뭐냐? 해당 클래스에서 가장 큰 타입의 메모리 바이트 수를 가지고 그의 배수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서는 선언된 순서대로 이제 메모리에 바이트가 잡히게 되거든요. 메모리 레이아웃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프리퀀시 값이 가장 앞에 그리고 프리브 카운터, 커런트 카운트가 각각 888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플롯이잖아요. 4바이트잖아요. 근데 그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4바이트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한 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8바이트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m세컨드가 4바이트로 붙는데 메모리 레이아웃을 8바이트 단위로 읽어갈 수 있게 가장 큰 해당 클래스에서 가장 큰 타입의 바이트의 배수대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수대로 읽어가기 위해서 얘가 시작 주소이자 0바이트, 얘가 8바이트 지점, 얘가 16바이트 지점, 얘네 두 개가 24바이트 지점이 되고 24바이트에서 32바이트부터 얘가 36바이트 차지하고 그 뒤에 4바이트가 패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메모리 레이아웃 보여드릴게요. 디스 보시면은 이거 디스 한 번만 담으면 되거든요. 그럼 RAX 값 확인하면 되니까 RAX 이거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주소가 객체의 메모리 주소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주소 따가지고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있죠.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넷, 다섯. 이 CD 들어간 거 보이죠? 이게 이제 패딩이거든요. 메모리 패딩 들어간 거고 이게 이제 객체의 끝이에요. FD가. 여기 객체의 시작과 끝을 지금 FD로 표시한 거 볼 수 있고요. CD가 이제 그 패딩 들어간 겁니다. 메모리 패딩.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4바이트가 그거예요. 플롯이고 4바이트 플롯이고 여기 4바이트 값이 0223이거든요. 0223이면 1000이 조금 넘는 값이에요. 이게 뭐다? FPS죠. FPS가 1000 언저리에서 놀았으니까 이게 보시면은 0223 0223 739네요. 예. 739가 FPS 값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플롯 값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니다. 이게 FPS 값이네요. 0326 다시 보여드릴게요. 0326 998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프리퀀시 값이고 이 세 개가 프리퀀시 값이고 왜냐? 여기가 FD잖아요. 이게 객체의 시작 주소 4바이트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A0이 여기에요. BA0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 지점을 미리 객체의 시작 주소다라고 해서 4바이트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0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 6바이트, 7바이트고 리틀 엔디안으로 되기 때문에 00000000 0098968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8바이트, 16바이트, 24바이트, 32바이트, 36바이트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CD까지 40바이트. 그래서 얘 사이즈 체크해보면 40바이트 나와요. 이거 바로 체크해볼게요. 타임 매니저 해가지고 이거 바로 체크해보면은 40바이트 나오거든요. 40바이트 나오죠. 이 40바이트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D는 뒤에 메모리 패딩을 잡아서 제일 큰 해당 클래스에서 가장 큰 타입의 메모리 주소대로 메모리를 얼라인 하는데 그 기준이 8바이트고 8바이트가 됐고 그 8바이트 기준으로 얼라인 하다 보니까 뒤에 남은 4바이트 인트 값을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뒤에 4바이트를 패딩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인했으니까 네, 그리고 다시 어셈블리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엔 이제 4바이트로 잘 잡힌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4바이트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함수 인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8바이트씩 잡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되게 삽질했는데 자 이제 함수로 넘어왔거든요. 이 함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RG로 바로 볼게요. 얘 지금 아직 메모리 주소 세팅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소스 뒤로 세팅할 거예요. 이게 0530이잖아요. 0530에 8바이트 더해진 주소, 즉 0538로 세팅이 될 겁니다, 아마. 아, 맞나? 아닌데. 8바이트면은 그렇죠. 0538로 세팅이 될 거예요. 0538 ARG가 이거 하나 지나 보면은 여기 F528 맞나? (0530) 아 이거는 그 주소구나. 얘가 저장된 주소가 아니라 실제 문자열의 주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세팅된 거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039B 아 이거를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데이터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있는 데이터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인지 봐야 되니까. 자 디스어셈블리에서 보면은 이 세컨드 값이 현재 1이거든요. 1이고 얘가 00 이거는 근데 모르고 945예요. 즉 1하고 945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 세 개가 이제 가변인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기록을 한번 해놓을게요. 1하고 945 945 맞죠? 945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 쭉쭉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지나면은 이 주소에 있는 게 1하고 945면은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1 있고요. 그 다음에 03B1이 945인지 보면 되잖아요. 03B1 945 맞죠? 그러니까 이 시작 주소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는 시작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03B1 48 주소 보시면 48 F348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세 개가 가변인자인 거예요. 이 앞에 세 개는 그렇죠 고정인자죠. 하나 둘 세 개 볼까요? 자 80이잖아요. 80 바꿔보면 뭐예요? 128이거든요. 그럼 맨 앞에는 우리가 이제 버퍼 우리가 실제로 윈도우에 쓸 윈도우 그 뭐냐 상단바에 쓸 문자열 버퍼의 주소고요. 첫 시작 주소고 그리고 얘는 그 개수고 그다음 얘는 뭐냐 소스 즉 그 데이터 영역에 저장돼 있는 문자열 주소인 걸 알 수 있죠. 0530 0530 그리고 얘는 가변인자지만 가변인자 우리가 3개 넣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값이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플롯 값 저장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01 1이라는 값 저장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변인자 3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해요? 8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죠. 8바이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트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 인트 같은 경우는 4바이트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자,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오면 뭐죠? 맨 앞에 있는 게 시작 주소가 여기잖아요. 시작 주소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4바이트 이렇게 읽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읽겠죠. 00 00 03B1이니까 945 읽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8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4바이트 읽고 얘가 포인터기 때문에 주소를 여기서 여기 50으로 옮깁니다. 주소로 옮겨놔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읽는데 여기가 만약에 플롯이다. 여기가 더블이 아니라 플롯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만 읽겠죠. 앞에 4바이트만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표기법 때문에 지금 리틀 엔디안 표기법 때문에 실제 지수 부분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원래는 0000 다음에 03B1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03B1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앞에 4바이트 돼 있고 그냥 8바이트 이렇게 쭉 잡혀 있는 걸 텐데 리틀 엔디안 때문에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뒤에다가 실제 값을 비트를 뒤에서부터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1, 2, 4, 8, 16, 32, 64, 128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각 비트가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값을 뒤에서부터 썼을 건데 정수는 뒤에서부터 쓰니까 리틀 엔디안으로 바뀌어서 표기가 되면은 메모리 공간에 바뀌어서 표기가 되면은 실제 값을 가진 비트가 앞으로 오게 돼서 여기서부터 4바이트를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0000 03B1으로 읽어서 똑같이 945가 나와서 얘는 인트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더블 같은 경우는 플롯이잖아요. 자, 플롯인데 지금 보시면 4바이트만 읽으면 어떻게 되죠? 00000020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리틀 엔디안으로 바꿔서 읽어버리면 20 000000이라는 값이 돼요. 전혀 이상한 값을 읽어버리죠. 왜냐? 실제 플롯은 표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표기돼요. 여기가 부호 비트고요. 여기가 8비트 지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3비트 가수부고요. 이 지수부의 값에 따라서 실제로 플롯이 이제 표현하는 수가 실제 지수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수부에 이제 2의 승수대로 곱해져 가지고 그 2의 지수부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값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원래 앞쪽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리틀 엔디안으로 이게 뒤로 가버린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가 4바이트가 넘었죠,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얘는 8바이트로 읽어야 되는데 4바이트로 정수로 읽었을 때 정수는 4바이트로 읽어도 되는 게 뭐냐면은 리틀 엔디안으로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려도 실제 값을 가진 부분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4바이트 이 정도만 읽어도 값을 다 읽어올 수 있었지만, 플롯 같은 경우는 원래 앞에 비트부터 채워서 저장을 합니다. 앞에 비트부터 채워, 즉 지수부가 써진 부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수부가 써진 부분이고 가수부는 소수점 아래 자리가 크지가 않으면은 가수부는 다 0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지금 0으로 채워진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수부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쪽에 값이 쓰여지고, 이게 만약에 리틀 엔디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는 가수부가 앞에 위치하고 지수부, 부호 비트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수부인데 0이잖아요. 0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부에서 4바이트를 읽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플롯이면 얘가 4바이트로 읽거든요. 4바이트로 읽어서 플롯으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읽어서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얘를 바꿔볼게요. 플롯으로 바꿔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값 계속 나오죠. 2.0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3 뭐 2.1 이 값이 계속 나와요. FPS는 제대로 나오는데 0, 2.0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얘를 더블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얘를 더블로 읽으면 이제 잘 읽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 T 8바이트로 읽어준 거, 이걸 8바이트로 저장하는 거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냥 앞에 있는 함수 인자들을 읽을 때 가변 인자 함수이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가장 큰 함수 인자 중에서 가장 큰 타입의 이제 바이트 수를 따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가변 인자에서 포인터로 읽을 때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8바이트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입에 상관없이 8바이트로 읽는 게 안전하다. 특히 소수점 같은 경우는 8바이트로 읽어야 된다. 왜냐? 지수부가 앞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리틀 엔디안 표기법으로 실제 메모리에는 저장되는 게 지수부와 가수부의 위치가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가수부까지 값이 다 채워져. 애초에 이게 바뀌었는데 가수부만 읽어서 이를 지수부를 포함한 값으로 변환해서 이제 값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정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뒤에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리틀 엔디안으로 바뀌어도 4바이트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8바이트 전체 다 비트가 써져 있고 그걸 4바이트만 바꿨을 때 4바이트만 읽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큰 값이었다면. 그래서 8바이트로 읽어주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8바이트로 읽으면 온전히 비트 8바이트 비트 64개를 다 가져다 읽을 것이고, 리틀 엔디안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저장에만 리틀 엔디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읽을 때는 맨 뒤에서부터 잘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읽을 때도 맨 뒤에서부터 읽을 거예요. 0000000000 오다가 이제 그 뭐 31 A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었을 겁니다. 근데 정수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0000 그리고 실제 값을 읽어도 당장은 문제가 없었지만, 더블 같은 경우에, 플롯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만 읽어버리면은 가수부만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한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냥 투스트링으로 바꿔서 여기 저장한 다음에 어펜드 통해서 이제 W에다 계속 붙이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 문자열, 얘 다음을 지정하게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그 주소 WSTR에 넣어주고 템프 플러스 한 다음에 위에서 다시 비교를 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WSTR에 문자열을 계속해서 만들게 돼요. 쭉 보면은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템프 소스 보면은 지금 현재 WSTR 보면은 현재 이 FPS 그 다음 1이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쭉 계속 저장되면은 이제 또 WSTR의 값이 이렇게 DS 값, DS 해가지고 값 저장된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피하는 건 그냥 그겁니다. 타겟에다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전부 다 카피하는 거예요. 끝났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WSTR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값이잖아요. FPS. 이걸 그대로 타겟에다 카피하는데, 원래 그냥 카피라는 COPY라는 소문자로 만든 함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랭스를 보장을 하지 않아요. 랭스 값 안 가져갑니다. 그냥 다 복사해 넣겠다는 거예요. 배열이든 뭐든.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를 초과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델타 세컨드 값 이렇게 들어가 있고, FEPS 1에 게임 시작 후 18초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즉 127개만큼만 복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배열 같은 경우는 항상 뒤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7개까지만 복사를 하고 WL 랭스, 즉 몇 개 복사할 건지 얘 개수 넣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 0, 시작 지점 0부터 맨 처음부터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카피하게 되면은, 카피하고 나서 만약에 얘 랭스가 타겟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타겟의 마이너스 1, 즉 얘가 128개인데 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최대 127개 복사했을 건데, 127개 복사했을 건데 얘가 더 크면 잘린 문자열이 있더라도 어쨌든 맨 끝에는 타겟 랭스가 128이잖아요. 그럼 시작 주소부터 128 더하면은 가장 끝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1 지점에 널 캐릭터를 넣어줘서 마지막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널 캐릭터로 채워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W 랭스 플러스 1 지점에, 즉 W 랭스면은 이제 얘가 널 캐릭터를 포함하지 않는 길이에요. 애초에 널 캐릭터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널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1 된 지점에 마지막 문자열 다음에 널 캐릭터를 넣어줌으로써 배열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RGS를 마무리를 지어주고 이걸 이제 해제해 주는 거겠죠. 0으로 바꿔주네요. 이걸 0으로 바꿔주고 널 포인터로만 그냥 바꿔주네요. 뭐 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내가 메모리 할당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함수에 있는 메모리를 그냥 가리키기 위한 거니까 할당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을 통해서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배운 거는 가변인자가 이 뒤에 저장이 되는데, 스택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크기는 아마 여기 인자들의 가장 큰 타입의 크기를 따라서 이제 얼라인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데 8바이트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 얼라인된 데이터가 8바이트니까 8바이트로 저장을 해놓는데, 그때 이제 8바이트로 읽어줘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타입별로 이제 이게 체크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조금 너무 까다로운 것 같고, 일단은 기능 구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정도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읽었더니 내가 원하는 값을 읽을 수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